자, 기무사 계엄 문건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쫄병들 간에 싸움을 붙여서 개망신을 주고 장관을 조사할 수 있다고 겁을 짠뜩 줘놓고 제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라 그랬습니까? 북한하고 군축이나 또 한국의 군축을 발표하는 국방개혁 2.0 이런 데다가 아마 꼼짝을 못하고 국방부가 청와대 말을 듣게 만들려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해서 깜빵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군수내부가 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 만들라고 저짓거리 한다 했지요.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군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저짓을 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확인이 돼도요,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난 27일에 이 국방부가 문재인의 승인을 받은 국방개혁 2.0이라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인데요. 큰 내용을 보면 병력 12만 명을 줄이고 대북 전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평양을 전쟁이 났을 때 조기 점령하는 공세적 신작전을 폐기하고 북핵 대응 3축 체계, 이 3축 체계가 뭡니까? 킬체인 KAMD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이 참살 계획이죠. 그것도 이제는 없애고 무기나 장비 사업도 지연시키고 그리고 2022년까지 군복무를 3개월 줄여서 18개월로 하고 장군도 76명을 감축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는 자기의 대표 상품으로 신공세작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사시 평양을 조기 점령하고 그러기 위한 공정사단을 창설하고 그들을 실어 나를 이 수송기나 이런 헬기까지 지금 추가로 구매하고 기동군단이나 해병대를 강화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공세적 신작전 개념을 폐기를 해버리고 그냥 입체 기동작전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국방부가 내놓은 이 국방개혁 2.0이라는 안이 두 차례 반려가 되고 한 번은 대통령이 공개 망신도 주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싹 빠져버리고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공세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참수작전용 특수전 헬기 도입도 늦추고 미사일 개발 양산,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 관련해서 이 개발 양산하는 계획도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3축 체계라는 부분을 이제 사실상 3축을 하라 해도 킬체인이니 KAMD니 그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이 될 건지 의문이었는데 기술적으로도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안 되겠지만 하겠다라는 계획도 접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2022년까지 이제 한국이 넘겨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무 4 초강력 탄도 미사일도 연기하고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사업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전작권을 2022년까지 한국이 넘겨받으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의 합참의장이 겸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겸직을 반대하고 미국이 넘겨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이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여 놨습니다. 자, 결국은 이 전시작전권이 해체돼야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유엔사도 당연히 해체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떠나는 일이 생기겠죠. 이게 엮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고리를 푸는 부분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겠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군사정권도 아닌데 군 출신 대통령도 아닌데 청와대에서 정군 지휘관 회의를 갖다가 소집을 해서 대통령이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핑계 삼아서 군을 기강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고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하자 군 지휘관들이 이례적으로 격려를 하면서 충성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원래 회의 때는 격려를 안 하고 구호 없이 하더라도 거수 격려만 하는데 구호까지 외쳤고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사회자의 구령 지시에 맞춰 거수경례와 충성구호를 연습을 했고 국민의례를 마친 송영무는 문재인이 자리에 앉을 때 의자까지 빼줬다 합니다. 거기 모인 군의 최고 지휘관격인 국방장관이 적어도 군이라는 조직을 존중한다 하면 송영무라는 사람을 군인들 앞에서는 망신을 주면 안 되는데 의자를 빼게 했다는 거예요. 송영무가 알아서 했다 뭐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시켜야 되지요. 자, 이쯤 되면 참 끝난 겁니다. 문재인은 발언을 마친 뒤에 송영무한테 다가가 악수를 했다는데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 다 끝난 뒤에 연연을 하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10월 전역자부터 2주일에 하루씩 3년에 걸쳐서 복무를 단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은 18개월, 현재 20개월이죠.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전부 다 2개월씩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들어가는 사람은 2개월을 더 잡게 합니다. 그리고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이랍니다. 제가 병장일 때 월급이 6,000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0배 더 올라간 것 같네요. 장병한테는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간부는 일과 후에 생활관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주어 패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병이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가면 군 보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선 부대는 전투력 약화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 장성 76명 중에 66명은 육군에서 뺀다는 겁니다. 해군 공군은 5명씩만 줄인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복무 기간을 줄이면 지금 출생하는 애들도 적은데 당연히 지상군이 11만 8천 명이 줄어들고 복무 기한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육군은 사단이 39개에서 33개로 줄어들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20%가 감축이 되고 사당별 담당 전선이 1.2배 정도 늘어나고 병사 숙련도도 이 근무기한이 일정하게 돼야 숙련도가 생기지 그냥 오자마자 좀 있으면 제대하고 가고 이렇게 되니까 60% 이상 약화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국방개혁 2.0이라고 청와대 압박으로 송영무가 맞춰준 이 안은 안보 상황과 야전부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61만 8천 병력이 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어들고 이것은 북한군 상비 병력 숫자의 39%밖에 안 되고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루어져 육군이 48만 3천에서 36만 5천이 되고 북한 육군의 3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무인 감시책에 들어온 무인 정찰기로 보완한다라는데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서 지켜도 뚫리는데 그런 기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 북한이 그러면 무인 정찰기나 드론은 허용하겠어요? 북한이 이거 하지 말라면 그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 군을 일정하게 줄여서 해체해서 북한군이 여차하면 주워 먹기 좋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비숙련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국방 예산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연평균 7.5% 늘린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에서 국방 예산을 연 7.5%를 늘리는 부분이 남북이 무슨 평화 시효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말은 이 병력을 갖고 몸으로 때우는 군대에서 숫자는 줄지만은 기계화된 그리고 IT화된 첨단 군대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북한과 싸울 의사가 없이 북한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면서 군을 해체해가는 과정에서 IT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결국은 군만 줄게 되고 군의 전력은 이렇게 기계화, 자동화, IT화로
대체된다 하지만 그것도 되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러시아의 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지난주 배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S-400 트라이엄프라고요. 자, 이것은 중국판의 사드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담긴 레이더는 이렇게 레이더하고 발사체가 한 개 세트가 되겠죠. 사드처럼요. 거리가 700k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100km 떨어진 중국 삼둥반도에다가 이걸 깔아놓으면 한국 전역과 주한미군의 전체 움직임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유효 탐지 거리가 6에서 800km인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난리를 쳐서 지금까지도 한국을 괴롭히는데, 저거들은 지금 그것과 성능이 유사한 장치를 지금 한국 국경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지난 7월 27일 날 미군 유해 수송기가 원산에 갔다가 다시 오산으로 오는 그 와중에 중국의 군용기, 정찰기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는 한국의 남동해 해역까지를 한국의 영공을 침입해서 마음대로 다니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빠지게 될 때 대비해서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군사 영역으로 만들려는 지금 준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한국은 포기한 듯한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동해상에서 합동 공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괌에서 출격한 B-52 두 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한국은 미국과 합동훈련을 중단한다면서 전략자산들이 일체 한국 공군이나 해군과 같이 못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동해에서 일본군과 더불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또 7월 중순에는 하와이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지대함 발사 훈련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8월달 예정인 가장 큰 훈련이 UFG 훈련도 취소했지만은 미일은 8월 합동 훈련을 그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중국이 들어오고 또 러시아도 최근에 폭격기 두 대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빠진 한반도 영공에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정찰기들이 저거집 앞마당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은 러시아산 사드라고 볼 수 있는 S-400 트라이엄프를 이제 실전 배치했고 시험 발사도 조만간에 하고 레이더는 7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중국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찰을 하겠다, 한국 방향으로 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사드 세트 갖다 놓은 거 4대입니까? 발사대? 그거조차도 지금 시대가 맞고 해서 공사도 제대로 안 되니 어쩌니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 코앞에 보라는 듯이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핵 문제가 지금 풀릴 리는 없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가 안 풀리게 되면 안보 위기가 다시 한국을 덮쳐서 재래식이든 핵이든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해야 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이 정권은 한번 연기한 한미 합동훈련은 이제는 안 하려고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아예 자신들의 정권이 지배하는 한은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화되고 있는 한국군의 전력이나 동맹과 이렇게 완전히 괴리된 한국군은 앞으로 중국군과 소련군, 러시아군이 우리 앞에서 마음대로 해집고 다닐 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북핵 위기가 다시 위기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라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핵무장을 한 북한 120만 대군 앞에 우리는 병력을 12만 명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면
북한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미 랜드 연구소는 병력이 최소한 26만에서 40만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사단별로 담당하는 전선이 40km로 지금은 20km인데 이렇게 절 2배 이상 앞으로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북한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을 우호적인 집단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나 북한을 숭배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방의 모든 것은 다 대충 힘을 빼고 없애버리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 국방개혁 2.0이고 이걸 하기 전에 군부를 완전히 겁을 줘가 다 집어넣고 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겁을 준 것이 뭡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말이라도 공세적이고 그런 공세를 펼 수 있는 장비나 무기를 갖춰야 될 건데 그런 거는 전부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있는 군대조차도 힘을 다 빼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군 내부에서는 계엄사 문건을 던져서 하극상 사건을 일으키고 장관은 식물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로 군수 내부를 다 불러서 전군 지휘관들을 앉혀놓고 대통령 앞에 충성하고 의자나 빼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군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자, 그런데 복무기간 단축시키고 장병 월급 올려주겠다 하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파퓰리즘도 이런 파퓰리즘이 없어요. 군이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집단이고 거기에는 국민들이 다 일정하게 희생을 해야 되는 집단인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군대 가고요. 스웨덴도 군대 갑니다. 물론 저 북한이라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잠정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오래 근무하지는 않지만은 다 의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은 대체 복무를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주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군대 군기를 잡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는 찍소리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엄사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너네들이 한마디로 계엄령을 내려서 쿠데타 하려 한 거 아니냐고 군을 지금 조지면서 겁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접어들면서 이제 좀 조용해요. 계엄사 문건요. 자,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기무사 계엄 문건은 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군을 해체하는 실체가 누구인가? 이거요. 반드시 잡아내어서요.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문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고요. 임종석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이 물어져야 됩니다. 자, 군요. 장성하지 말고 사표 내고 다 나와버리세요. 군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솔직히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별들 달았으니 나와서 뭘 해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전부 사표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청와대에서 구호 외친 썩은 똥별들한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요, 개도 짖지 않는다고 하더만은 당신들은 지금 도대체 양심이 없습니까? 이쯤 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가 경찰청 된다면서 서울청장 있을 때 드루킹 사건 초기에 언론에다 대고 거짓말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그 정도로 거짓말을 했으면 쫓겨나야 될 건데 청장 자리에, 서울청장 자리에 유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 경찰청장은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경찰청장은 안 됐습니다만은 서울청장 자리에 유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명백하게
한마디로 김경수 측을 감싸는 허위 발언을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쫓겨나지도 않고 청와대 편을 들었다고 그러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놓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요. 한마디로 누구 지시를 받고 그렇게 김경수 측을 감쌌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유임되고 또 유임돼 있다가 지금 경찰청장 된 사람이 쪼맨하다가 집에 가면 그 자리에서 또 경찰청장까지 하고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말 기가 찬 상황입니다.